역대 최고의 한파를 맞이한 유럽의 국가들은 현재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해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은 현재 매우 비싸진 에너지 가격으로 제대로 난방조차 때우지 못하는 상황이며, 유럽 물류의 중심 국가라 불리는 독일에서의 경유 가격이 리터당 2유로가 넘어 한국 원화로 3,000원에 육박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엔화로 환전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오는 여행객들의 수도 늘어나며, 차라리 비싼 난방 비용을 낼 바에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겸사겸사 겨울나기를 하려고 하는 선진국가 외국인 네티즌들의 모습이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독일 베를린의 날씨는 영하 3도 정도로 평소와 비슷했다. 하지만 평상시와 비슷한 추위와는 다르게 에너지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고, 독일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라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으면서 나는 하루 빨리 유럽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신문 한 구석에는 최근 아시아 국가의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실려져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띈 국가는 아시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매우 많이 떨어져서 체감적으로 이 정도면 차라리 가족 여행을 하면서 겸사겸사 겨울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좋은 호텔을 예약할 것이기 때문에 난방은 걱정 없이 때우며 이번 겨울나기를 해보고자 일본과 아이들이 꼭 방문해보고 싶었다는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이 두 나라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여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난방 비용이 기존 대비 몇 배 이상 오른 현재 상황에 독일에 있는 집에서 제대로 된 난방조차 틀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 여행을 하면서 겸사겸사 겨울나는 목적으로 일본과 한국에 방문한 것이었는데, 아마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 같아 이곳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다. 먼저 한겨울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바인데,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은 좁은 것과는 별개로 숙소 자체가 매우 서늘했고, 히터로 난방을 틀어보려고 했으나 최대한 따뜻하게 틀어도 편안한 잠옷을 입고 몸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난방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유럽 호텔에서는 잘 제공해주지 않는 슬리퍼 등 나름 난방을 위한 세부적인 서비스는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찌됐던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에너지난이기에 일본 역시 난방 시스템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눈이 많이 와도 키가 작다 보니 독일인들처럼 눈을 삽으로 퍼내는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 제설 작업 차량만 기다릴 뿐 길에 눈이 쌓여도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아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는 움직이지도 않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갔을 때는 너무나도 달랐는데, 한국은 눈이 많이 내린 날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들로 추정되는 키가 큰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눈을 치운 것인지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눈을 치우다 보니 양옆으로는 작은 눈으로 만든 언덕이 생길 만큼 많은 눈을 치워놨었고, 대부분 허리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세로 눈을 퍼나르며 아시아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도 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가족은 이런 한국인들의 체력을 한국인들이 먹는 어마무시한 양의 음식들과 집에서만큼은 따뜻한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으로 방 전체를 데워주는 숙소에서 몸을 녹이기에 한겨울에도 가능한 일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신기하게도 일본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라 불려져 오고, 실제로도 통계적인 내용만 본다면 변함없는 사실인데, 실질적인 삶의 수준과 남을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엿보았을 때 일본보다 수준이 높으면 높았지 떨어져 보이지는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우리처럼 이 기회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겨울나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시아 기준 일본보다는 한국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따뜻한 지역으로 가길 추천한다. 유럽의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비싸진 에너지 가격의 어려움을 겪자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겨울나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똑같구나. 나 역시 이곳 노르웨이에서 살면서 이번에 난방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3배 이상 오른 가스로 물을 데워 집안 난방을 책임져주는 라디에이터를 돌릴 바에 차라리 벽난로에 장작을 때울 생각을 했는데, 장작도 2배 이상 비싸져서 차라리 물가 저렴한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 겨울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그나저나 일본 엔화가 저렴해서 일본을 생각했는데 일본은 피해야겠네. 나는 일본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아예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를 여행할 생각을 했었어. 베트남이 물가가 매우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곳은 치안이 좋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다. 한국을 지금 검색해보니 비행기 비용은 저렴한데 환율이 그리 저렴하지 않아서 망설여지네. 그래도 지금처럼 한국 환율이 저렴할 때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곳 미국에 거주하는 내 한국인 친구들은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국으로 향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달러를 이번에 제법 넉넉하게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연락을 줄 정도니까. 집에서 바닥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진을 보냈길래 나는 춥게 왜 바닥에 누워있냐 물었더니 이게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인 이유다라고 말하더라. 온돌이라는 게 있는 줄은 몰랐었어. 그건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애정이 많은 한국인들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이곳 영국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고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하지만 한국의 세계적인 위치와 위상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삶 수준은 한국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국가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글쓴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남들을 위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교육 일외에도 저렇게 눈청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야. 한국인들 키가 크다고는 들었는데 나는 축구선수나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가 이 글을 읽고 한국 남자 평균 신장을 찾아봤더니 남자 기준 172cm나 된다. 옛날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이탈리아가 175cm 정도이니 큰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에 정말 놀랍네. 일본이 170cm 정도라는데 나는 이 통계 자료도 믿기 힘들겠더라고. 도쿄만 여행했기에 나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170cm인 나보다 작은 일본인들이 정말 많았고 서울에 방문했을 때는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한국인들인데도 키가 정말 커서 깜짝 놀랐었어. 한국의 치안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에는 나도 공감한다. 내가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며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 휴대폰 뒤편으로는 투명한 케이스 안으로 신용카드 번호가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었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번호를 통해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한국은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하더라.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은 그런 신용카드 역할이 가능한 휴대폰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자리 잡고 화장실이나 커피를 주문하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